스크루지의 구원, 크리스마스 캐럴의 해부. 할 것은 또 석탄을 더 달라는 건가, 크레칫? 추워서 손이 얼어붙습니다, 사장님. 장부를 쓰려면. 불평하지 말고 일이나 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꼴, 난 질색이야.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저녁에 식사 같이 하실래요? 크리스마스! 쓸데없는 허세일 뿐이야. 내 시간과 돈이 더 귀중하다고. 할 것은 또 석탄을. 스크루지, 이렇게 살다가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만든 사슬은 날마다 더 무겁게 자라나고 있다. 아직 바꿀 기회가 있다. 곧 3명의 유령이 널 찾아. 스크루지라는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냥 어떤 소설 속 인물 이름이 아니에요. 지독한 구두쇠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처럼 쓰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 캐릭터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 허튼 소리? 바로 에베네저 스크루지가 입에 달고 살던 이 말. 크리스마스나 연말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괜히 심술 부리는 태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스크루지의 이야기는 그냥 크리스마스 동화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한 인간의 구원, 그리고 사회적 책임, 또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1843년에 찰스 디킨스가 쓴 이 소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지 스크루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루지의 변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원작 소설이 5개의 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딱 그 흐름에 맞춰서 먼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쇠였던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본 다음에 현재를 외면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목격한 뒤에 마침내 그가 어떻게 두 번째 삶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제1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쇠. 디킨스가 묘사한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요. 쥐어짜고 비틀고 움켜쥐고 긁어모으는 아주 탐욕스러운 늙은 죄인이었던 스크루지를 먼저 만나보시죠. 유령들을 만나기 전에 스크루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디킨스의 묘사가 찰떡 같아요.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사람, 또 굴처럼 비밀스럽고 혼자인 사람이었죠. 마음속의 찬바람이 얼굴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요청에는 감옥이랑 굽이노는 뭐하러 있냐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고요. 하나뿐인 조카가 크리스마스에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도 무시해버리죠. 심지어 자기 직원인 밥 크리치덱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주면서도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투덜거립니다. 정말 인간적인 정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꽁꽁 얼어붙은 스크루지의 삶에 균열을 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제이콥 말리. 스크루지의 옛 동업자인데 죽은 지 7년이나 됐죠. 그의 유령이 나타나는데 온몸에 자기가 살아생전 탐욕으로 만들어낸 무거운 쇠사슬이랑 돈괴짝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크루지에게 경고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곧 유령 3명이 널 찾아올 거라는 무서운 예언과 함께 말이죠. 자, 이제 제2부 과거 상처의 유령입니다. 스크루지가 왜 그렇게 지독한 구두쇠가 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유령의 임무는 바로 이거예요. 스크루지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냉혈한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로 나타난 과거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모습부터가 참 신기해요. 아이 같기도 하고 노인 같기도 한 모순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유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은 바로 깨달음과 진실을 상징합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스크루지를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시간들로 이끌고 가죠. 유령은 스크루지의 과거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에도 집에 못 가고 기숙학교에 홀로 남겨졌던 외로운 어린 시절, 그리고 친절한 사장님이었던 패지익 씨 밑에서 일하며 정말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던 젊은 시절의 모습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내 분위기가 바뀝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약혼녀 벨이 떠나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벨은 스크루지가 자기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벨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 여정은 그가 왜 이렇게까지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 뿌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 과거 여행이 스크루지의 그 단단하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겁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자신, 그리고 스스로 걷어차버린 행복을 마주하면서 스크루지는 눈물을 흘려요. 소설에서도 이 방문이 스크루지에게 부드러운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그가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스크루지,
이제 두 번째 유령이 찾아올 차례입니다. 제3부, 오늘을 외면한 대가. 이번 유령은 풍요와 기쁨 그 자체를 상징하는데요. 스크루지가 그동안 얼마나 풍요로운 현재를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크루지에게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여줘요. 한쪽은 풍요 속의 기쁨이죠.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여는 파티인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차갑게 대한 삼촌을 위해서 건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결핍 속의 기쁨이에요. 직원인 밥 크레칫의 집인데 음식은 초라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중심에는 아픈 아들 타이니 팀이 있고요. 이 대비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짜 정신은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령은 정말 충격적인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라면 타이니 팀에게 남은 시간은 딱 1년뿐이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스크루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자신의 행동, 아니 자신의 무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령이 자기 옷자락을 들추자 그 밑에서 굶주려서 늑대처럼 변해버린 두 아이, 무지와 결핍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은 스크루지 같은 부자들이 가난을 외면할 때 사회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디킨스는 빈곤과 교육의 부재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충격을 받은 스크루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유령은 스크루지가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그 잔인한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감옥은 없어? 구빈원은? 이 순간 스크루지는 자기가 뱉은 말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깨닫고는 정말 깊은 수치심과 후회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죠. 이제 제4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아요. 마지막 유령은 스크루지가 지금 이대로 계속 산다면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유령, 미래 크리스마스의 유령은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위압적인 침묵으로 스크루지를 이끌죠. 죽음과 알 수 없는 미래를 형상화한 존재인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유령은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남자가 죽은 뒤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사업가들은 장례식에 공짜 점심 주면 갈게라면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고 그의 집에서는 가정부, 세탁부 같은 사람들이 유품을 훔쳐서 팔아넘기고 있어요. 그에게 빚졌던 부부는 이제 빚 갚을 시간이 생겼다면서 안도하고 기뻐하기까지 하죠. 이 죽음 주변에서 유일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은 타이니 팀을 잃은 크레칫 가족분이에요. 이 모든 장면들은 그 죽은 남자의 인생이 얼마나 텅 비고 의미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여정의 마지막, 유령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에 방치된 묘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스크루지가 다가가서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읽죠. 바로 에베네서 스크루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그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 바로 자신의 미래였다는 걸 깨닫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하지만 바로 그때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제5부 스크루지의 두 번째 삶입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요. 어둠과 공포는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아옵니다. 스크루지는 자기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익명으로 가게에서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크레츠 가족에게 보내요. 그리고 어제 자기가 쫓아냈던 자선단체 신사들을 찾아가서 거액을 기부하죠. 또 조카 프레드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깜짝 등장해서 모두를 기쁘게 하고 다음 날엔 직원 밥 크레칫의 월급을 올려주고 그의 가족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스크루지는 그 도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주인,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이 됩니다. 타이니팀의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덕분에 타이니팀은 죽지 않았어요. 그의 변화는 하루짜리 쇼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인생 내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갖는 데는 디킨스가 설계한 아주 치밀한 구조도 한몫합니다. 먼저 이 작품은 중편 소설이라서 마음먹으면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어요.
또 챕터를 장이 아니라 캐럴의 절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다 같이 소리내어 읽고 즐기라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1절과 5절의 구조가 거의 데칼코마니라는 거예요. 변화 전과 후의 스크루지 행동을 직접 비교하게 만들어서 그의 변화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주는 장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의 구원 이야기에 더 큰 감동과 완결성을 부여합니다. 사실 디킨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한 구두쇠의 개과천선이 아니라 당대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불의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과연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스크루지의 이 극적인 여정은 18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각해볼 거리를 남겨줍니다. I'm alive! Oh, what a glorious morning! You there, my fine fellow! Catch, Mr. Scrooge? Bob Cratchit, it's time your wages matched your worth. Consider this a start. Sir, I don't know what to say. Then don't. Let the work speak.